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일단은 지금 방법이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얘는 빠르게 푸셔야 돼요. 어저께는 제가 풀이하는 걸 어떤 문제를 물어볼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풀어본 거고요. 지금 시험에서는 일단 이렇게 그 배부법 문제가 나오면 어떤 배부법인지 먼저 보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풀어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여기잖아요. 수선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배부될 금액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하면 예고하는 거예요. 수선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보내줄 금액은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요렇게? 예, 이거 구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지금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요거 직접 배부법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딱 보시자마자 요거 다시 녹화 중이니까 그럼 이거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무시하겠다라는 건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수선 부문 있잖아요. 이 수선 부문이 우리 보조 부문이죠. 맞죠?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이 이렇게 관리 부문한테 20%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에 배부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죠. 여기에는 배부 안 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선 부문이 지금 보내줄 게 본인의 원가가 8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8만 원을 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는 배분 후가 되면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어저께 제조 부문에 싹 다 긁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배부해줘야 돼요? 20%를 무시하는 거니까 수선 부문은 조립 부문과 여기 절삭 부문이죠. 절삭 부문의 40%대 40%의 비율대로 배부해주라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수선 부문은 어떻게 배부해주냐? 이렇게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배부해줄 금액은 8만 원. 근데 이거는 완전하게 100%가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80%만 고려하는 거잖아요. 20%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80% 중에 조립 부문한테 보내주는 게 40% 수선 용역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바로 나오시고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다 구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이 4번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우법 문제는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지. 다른 것도 다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제는 다시 이제 여기. 우리 시험에는 단계 배부법도 물어봐요. 뭐지? 왜 안 넘어가죠? 여기 단계 배부법. 단계 배부법이 아마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옛날 교재에는 있었어요. 96회인가 아마 제가 96회인가로 기억을 해요. 옛날 교재로는. 했죠? 그 문제를 제가 띄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풀어보세요라고 할 겁니다. 했죠? 단계 배부법. 자, 일단 교재는 124페이지고요. 8번. 8번처럼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요. 자, 문제 일단은 읽어 좀 볼게요. 자, 8번 문제처럼 나옵니다. 우리 퍼센트로 줄 수도 있지만 뭐 킬로와트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죠. 밑줄 칠 것도 밑줄 치시고. 자, 주식회사 한우물은 단계 배부법을 이용해서 자, 단계 배부법 밑줄 치시고. 우리 단계 배부법이 일부 고려였죠?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계속 보죠. 자,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자, 지금 문제는 저도 단계 배부법 지금 처음이니까 물음은 안 볼 거예요.
그렇죠? 물음은 아까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볼 거고 세 번째 줄만 볼게요. 세 번째 줄만. 자, 가로 안에 밑줄 좀.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밑줄 좀. 자,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 단계배법은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보조 부문이 어떤 부문하고 어떤 부문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 부문이. 그렇죠? 보조 부문이 거기 보시면 전력 부문하고 수선 부문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동의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단계배법은 반드시 이 문구를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화면 보실래요? 이 문구를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단계배법은 배부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계배부법 여기 나중순위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의 배부를 해준다. 요게 포인트예요. 나중순위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의 배부. 이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절대 안 줘요. 시험에서는 어느 부문이 먼저 순위인지 주거든요. 근데 이 문구는 절대 안 줘요. 단계배부법은 요걸 가정이에요. 그거 외워주시고. 자, 그럼 보실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단계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완전 고려예요, 일부 고려예요? 일부 고려니까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거꾸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시죠? 그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그 보조 부문이 전력 부문하고 수선 부문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신 거 있죠? 밑줄 치신 거에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력 부문이 무슨 뜻이냐면 선순위 보조 부문, 즉 먼저 순위 보조 부문 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밑줄 친 전력 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선순위 보조 부문이라고 적어주시면 전력 부문에다가 선순위 보조 부문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표에 수선 부문 있죠. 수선 부문. 맞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수선 부문. 수선 부문에다가는요. 후순위 보조 부문.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후순위 보조 부문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거기 수선 부문에다가는 후순위 보조 부문. 좀 자연스럽게 전력 부문이 선순위라고 줬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수선 부문이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 된다 그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화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자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단계배부분. 여기 제가 보조 부문에 전력 부문을 선이라고 적은 건 선순위 보조 부문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선 부분 후라는 건 나중순위 보조 부문 이 뜻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교재 보시면 교재에 그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하고 절단 부문의 본인의 제조 간접비 있죠? 거기 제목이 자가 부문이라는 건 본인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조립 부문하고 절단 부문의 금액이 20만 원, 40만 원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에 20만 원,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에 36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금액은 배분 전 금액이에요? 배분 후 금액이에요? 배분 전이죠. 왜냐하면 어저께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의 모든 금액을 다 배부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보조 부문의 원가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칠판.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배분전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분전 제조 간접비가 제조 부문은 20, 절단 부문은 40, 전력은 20, 수선은 36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알죠? 그리고 용역을 제공하는 거 보시는 건 어저께 봤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럼 다시 교재 보시면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문이 또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전력 부문이 있잖아요. 전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제공해요? 전력이 조립한테 몇 킬로와트? 300, 그렇죠. 여러분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이 조립한테 이렇게 보신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전력. 전력이 조립한테 300kW 이렇게 준다. 이 뜻이에요, 이 뜻. 보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전력이 절단 부문한테는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100kW? 여기죠? 전력이 절단한테 100kW. 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전력이 수선한테는 몇 킬로와트? 그죠? 전력이 수선, 이거죠? 전력이 제공하는 건 수선한테 100kg. 이렇게 되시겠나요, 이거? 이렇게 되겠고요. 자, 또 질문. 수선이 조립 부문한테 몇 시간의 수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선이 조립한테 10시간이죠, 여러분들. 여기 수선이, 여기 수선 아래, 여기 수선이 조립 부문한테 10시간 제공하고 있다. 그 뜻이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선이 절단 부문한테는 몇 시간의 수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40시간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선이 전력 부문한테는 몇 시간의 수선? 그렇죠. 50시간. 여기 되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용역 제공 비율 보시는 거 똑같아요. 알죠?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어 놓은 거야. 아까 전력이 조립한테 300kW 이렇게. 알죠? 용역 제공하는 거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단계배부법이고, 그럼 단계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원가 중에서 전력 부문부터 먼저 배부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전력 부문은 당연히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여기 배분 후의 금액은 무조건 빵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이미 했었죠. 그렇죠? 빵. 자, 그랬을 때 전력 부문은 당연히 빵이 되려면 20만 원 다 나눠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력 부문은 20만 원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죠. 자, 여기 화면 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그럼 우리가 여기 전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300kW 나눠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100kW의 전력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이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한테 100kW의 전력을 제공하고 있죠. 그럼 질문이에요. 중요한 게 우리가 단계, 상호, 직접. 핵심은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니까 보조 부문이 보조 부문한테 제공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 전력 부문이 보조 부문이죠. 전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주는 건 100kW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력 부문이라는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한테 주는 거죠. 이거 고려할까요, 말까요? 여기를 해석 그대로 잘 하셔야 돼요. 할까요, 말까요? 전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100kW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전력 부문이 아까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었죠. 그럼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에 따지면 고려해야 안 해요? 해요. 왜냐면 여기 있잖아. 나중 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한다고. 맞죠? 그래서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 나중 순위 보조 부문한테 배부하는 거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배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단계 배부는 꼭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을 줘요, 여러분들. 전력 부분부터 배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보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면 돼요? 우리가 전력 부문 있죠? 전력 부문은 전체 500kW 이제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500kW 중에 수선한테 제공하는 100kW 고려하라는 거예요. 나중순위 보조 부분에 배부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공식을 세우면, 예,
우리가 전력 부문이 이거요. 전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보내줄 금액은 전체 배분 대상 금액 20만 원. 맞죠? 그리고 20만 원 전체 500kW에 대한 거잖아요. 맞죠? 이 중에서 수선 부문한테 제공하는 100kW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일단 요거.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 금액이 4만 원 나와요. 이거 계산하시면 4만 원 나와요. 자, 4만 원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자, 전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300kW를 제공하고 있죠. 전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300kW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줄 금액은 20만 원이 전체 배분 금액이죠. 요거 전체 500kW에 대한 건데 조립한테 제공하는 300kW 분자.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냐? 12만 원? 12만 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나눠줄 금액은 전체 500kW 중에 100kW 나눠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200kW 이렇게 공식 4만 원. 이렇게 되셨어요? 영상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또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럼 전력 부문부터 배부하라고 했으면 전력 부문부터 배부해야 되는 거고, 어저께 했던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무시했으니까 여기에 배부를 안 한 거지만 어저께는 오늘 하는 단계에는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배부한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이제 전력 부문 다 배부했죠? 배부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제조 부문을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조 부문에 싹 다 나눠줘야 돼.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에 싹 다. 알죠? 자꾸 제조 부문에 신경 쓰이는데 보조 부문끼리 여러분들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선 제일. 자, 그러면 이제 수선 부문 있잖아요. 그럼 수선 부문 여기다 쓸게 아예 그냥. 자, 여기 수선 부문 우리 방금 보조 부문으로 따지면 나중순위 보조 부문, 후순위죠, 후순위. 맞죠? 그러면 수선 부문이 보세요. 화살표. 그러면 여기 수선 부문이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잖아요. 그럼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10시간의 수선 제공하고 있죠. 이건 제조 부문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40시간 주는 것도 요거 제조 부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한테 주는 것도 뭐 다고려요. 어떤 방법이든. 그렇죠? 보조 부문이 보조 부문에 주는 걸 어떻게 할 거냐의 차이야 그냥. 그렇죠? 그러면 수선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럼 수선 부문이 전력 부문한테 지금 50시간의 수선 유역 제공하고 있죠. 맞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전력 부문이 수선 부문이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잖아요. 그럼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 전력 부문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한테 주는 거죠.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되세요? 근데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적어 놓으시면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부 안 한다면서 단계 배부법을.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무시하는 여기다 배부하면 안 돼요. 알죠? 왜냐하면 나중순위 보조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한테 주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얘가 X인 거예요. 여기다 배부하지 마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선 부문이 배부해야죠, 여러분들. 배부할 때 수선 부문이 전력 부문에 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그럼 수선 부문도 보조 부문이니까 배분 후 금액이 0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36만 원만 보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수선 부문은 본인의 원가가 있었죠. 36만 원. 있었는데 전력 부문한테 요 4만 원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수선 부문은 지금 40만 원을 품고 있는 거지 36만 원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 부문이 보내줄 금액은 본인의 원가 36만 원에다가요. 전력 부문,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한테 받은 요 4만 원 있죠? 얘까지 합쳐서 보내줘 0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거 36만 원 더하기 얘 이 뜻이에요. 마이너스 시켜야죠, 마이너스. 40만 원 긁어서 보내줘야 되니까. 40만 원 보내준다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시다면 얘 더하기 얘를 보내준다 그 뜻이에요. 예요. 왜 4만 원? 응? 4만 원. 4만 원을. 4만 원은 왜 20만 원? 4만 원을 20만 원에 왜 안 더해주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저거 그 수선 부분이 전력 부문한테 나머지. 수선 부문이 전력 부문한테? 아니 전력 부문이 예. 수선 부문한테. 요 금액 4만 원인데? 네. 이거 계산하면 4만 원. 요게 4만 원, 4만 원. 아. 죄송해요. 그냥 4만 원에 쓸 걸. 죄송해요. 요게 4만 원입니다. 그 여러분들 죄송한데 아이고 이거 여러분 우리 더하기하고 곱셈 있으면 곱셈하고 곱셈 나누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알죠? 요거부터 먼저 곱하기부터 먼저잖아요. 그래서 4만 원이에요. 36만 원 더하기 얘 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4만 원에 나중에 할게요 그냥. 좀 오해할 만하게 썼다. 알죠? 되시겠죠? 요 4만 원, 요거 4만 원, 요 4만 원이 4만 원, 알죠? 36만 원 더하기 전력한테 받은 4만 원 합쳐서 40만 원 나눠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가회계를 가끔 싫어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36만 원 더하기 20만 원부터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얘부터 곱셈부터 이렇게. 자, 그럼 해보죠. 그러면 이게 4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40만 원을 이 50시간 고려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는 원래 수선 부문이 10시간, 40시간, 50시간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100시간 고려하는 게 맞죠? 그렇죠? 100시간 고려하는 게 맞는데 수선 부문이 전력 부문한테 제공한 50시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니까 전체 50시간의 수선 용량만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해보면 그럼 우리가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나눠줄 금액은 전체 배분 대상이 40만 원이죠? 맞죠? 40만 원은 총 50시간만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X니까 50시간. 요 중에서 조립 부문한테 제공하는 10시간의 수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8만 원인가 나와요. 전 여러분들을 배려한답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더 헷갈릴만 하네요. 근데 진짜로. 아셨죠? 8만 원. 이게 숫자가 좀 더러우면 계산하기 힘들어서. 자,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나눠줄 금액 있죠?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나눠줄 금액은 전체 40만 원 배부해줘야죠? 이 40만 원은 50시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거고 수선 용역. 이 중에서 절단한테 제공하는 수선 용역 40시간. 자, 이렇게 하면 32만 원 나와요. 32만 원.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보조 부문인 전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다 배부해서 0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제일 최악으로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다음 중 조립 부문의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최종적인 걸 물어볼 때가 제일 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럼 보세요. 그럼 조립 부문은 본인의 원가 20. 그죠? 그 다음에 전력한테 받은 게 요게 방금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수선 부문한테 받은 게 8만 원. 그럼 세로로 더한 게 조립 부문의 전체 금액이 되겠죠. 그럼 조립 부문의 전체 금액 계산하시면 어디 갔어? 얘가 40만 원 나와요. 40만 원. 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단 부문이요. 자, 절단 부문은 본인의 원가 40만 원이죠. 맞죠? 이게 표로 있으니까 또 헷갈리실만 해요. 몇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에게는요. 처음에는 여기는 내가 할 곳이 아니다. 정말 그지 같은 애네. 막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푸시다 보면은 내 머리가 알아서 해요. 막 하다가 하고 꽃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무서워 처음 보고 이제 내가 할 길이 아니다라고 포기를 하시기 때문에 원가 회계를 무진장 싫어하세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재형관리사 설명드렸죠. 그 자격증 있으면 좀 높은 곳 다실 수 있다고. 그렇죠? 워낙 포괄적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온 이론으로. 그래서요. 그때 나중에 그 원가계 하실 때 우리가 꽈락이 있거든요. 70점 평균인데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이에요. 세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70점 미만이면 꽈락으로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100점, 원가회계 100점, 세법 60점은 탈락. 그렇죠? 그랬을 때 실제로 원가회계가 제일 평균이 높아요. 왜일까요? 맨날 똑같은 문제만 나와가지고 숫자만 바꿔가지고 진짜 몇 번 풀어보시면. 왜냐면 재형관리사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원서접수 값이 7만 원이에요. 그렇죠? 떨어지면 뭐 타격이 커. 그렇죠? 뭐 6번 보시면 42만 원. 네, 그거면은 여러분들 뭐 하나 사겠다. 그죠? 그거 하나 사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많이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좀 그지 같은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알아서 해요. 마치 수학할 때처럼요. 저도 잘 그 느낌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가 그랬어요. 많이 하다 보면 알아서 한다고. 또라이들 있잖아요. 가끔씩 그 수학 푸는 거 즐기는 애들 있죠,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포기했는데 수학을 좋아해요, 이상하게. 다른 거 싫어하는데 막 수학을 열심히 풀고 맨날 가보면 열심히 풀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냐 답을 안 봐요. 안 보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아, 그 답 봐. 나 같으면 2시간에 답 보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풀면은 막 그 쾌락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변태인가? 변태인가? 그래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한 명씩,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시는 게 답이에요. 자, 그럼 보실게요, 다시. 절단 부문의 배분전 제조간접비는 40. 그 다음에 전력 부문한테 받은 금액 여기 4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수선 부문한테 받은 금액 여기 32만 원. 다 더하면 절단 부문의 총 원가 76만 원 나와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분전 제조간접비 이거 다 합치시면 얼마 나오냐면 116만 원 나오거든요. 맞죠? 배분전 제조간접비의 전체 금액이요. 116만 원, 배분 후 제조간접비의 전체 금액도 116만 원이죠. 그래서 배분전이나 배분 후나 제조간접비 금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말문제로 잊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배분전과 배분 후의 전체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없고요.